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그 드래프트를 좀 많이 못 만들어 가지고 그냥 그 같이 하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그 일단 지지플랫에 대한 내용이 이제 끝났다 생각을 하고 그 데이터 프레임을 이용해서 플러스라는 거의 이제 마지막 방법입니다. 그 제가 그림을 좀 급하고 빨리 그려야 될 때 최종적으로 지금 선택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우선 그 모티브가 우리 이제 맨날 그 디지플랫 같은 거를 그릴 때 데이터 프레임에서 뭔가 이렇게 쭉 변환을 진행을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요거를 그 디지플랫 그리기 전에 그냥 제가 요거는 이제 코드를 짜는 스타일인데 뭐 데이터 1 이런 식으로 제가 놓고 마지막에 이제 최종 데이터 프레임을 만든 다음에 이 데이터 프레임에 대해 가지고 거기서 이제 뭐 적당히 뭐 그 신미성을 매핑 시킨 다음에 우리가 그림을 그렸었잖아요. 이제 근데 이제 그 데이터 프레임을 변형을 할 때 데이터 프레임 안에 그냥 메소드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그냥 바로바로 플롯이 되면은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뭐 요런 게 있었죠. 그 요거를 일단 불러야 되겠다. 넘파이에서 뭐 랜덤에서 이런 거를 뽑아가지고 요거를 이제 X로 만들면은 이런 식의 이제 데이터 프레임이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히스트라고 누르면은 바로 히스토그램이 플롯이 되는 이런 거를 제가 진짜 중간중간에 잠깐 이제 너무 좀 그 맥락 없이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요런 게 그 데이터 프레임에, 그러니까 이 데이터 프레임 안에 있는 오브젝트에 뭔가 이 히스트라는 메소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 프레임에 기본적으로 뭔가 이 레퍼럴 라이브러리가 연동이 되어 가지고 그림을 그리기 좀 쉽게 해주는 그러한 메소드들이 다는 아니지만 몇 개가 정의가 되어 있고, 그것들을 활용하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지지플랫만큼의 자유도는 아니지만 거기에 좀 비슷한 정도 수준으로 자유도를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플러스 좀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그 판다스를 이제 이용한 플랫이라고 해서 이제 판다스 백엔드 플랫이라고 하는데 이 백엔드에 대한 개념을 잠깐 설명은 요거는 이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파이썬 같은 경우는 라이브러리가 하이라키가 있거든요. 이게 역사랑도 좀 관련이 있는데 파이썬이 이제 만들어질 때 파이썬 자체는 그냥 거의 계산 능력은 깡통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무 계산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리스트를 만들고 간단하게 뭐 1을 더하고 2를 더하고 이런 것도 넘파이를 불러와서 우리가 그런 거로 수행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계산을 하기 위해서 넘파이라는 이제 라이브러리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넘파이로 뭔가 이제 계산된 상태에서 거기에서 이제 그 위에 매프란 라이브러리나 아니면은 뭐 그 판다스나 이런 것들이 이제 개발이 됐는데, 순서대로 치면은 넘파이 그 다음에 요거 두 개는 거의 비슷해요. 요거 두 개는 이제 거의 비슷한 정도의 이제 밑 단계에서 이제 개발이 되어 있고, 그 나름대로 이제 그 조금 고급화된 패키지가 이제 판다스이거든요. 그러니까 판다스는 기본적으로 넘파이랑 이제 그 매프란 라이브러리가 깔린 상태에서 판다스가 좀 동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요런 식으로 판다스 시리즈를 하나 만들면은 뒤에 이제 이렇게 평균 같은 거를 취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판다스가 평균을 구현하는 뭔가 이제 새로운 그 함수를 얘네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게 아니고 넘파이에 이미 이런 게 있죠. 여기에 있던 넘파이에 개발된 거 이제 갖다가 그냥 쓴 건데, 요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여기에서 이렇게 하면은 히스토그램이 그려지잖아요. 그리고 이 판다스 시리즈에서
뭔가 이 그림 그리는 걸 따로 만든 게 아니고 넘파이에 있는 평균 계산하는 방법을 가져다 썼듯이 매프란 라이브러리에 있는 히스토그램을 그리는 방법을 얘가 그냥 갖고 와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매프란 라이브러리를 이용해 가지고 히스토그램을 그리는 거랑 그냥 거의 똑같은 코드입니다. 그러니까 요거하고 그냥 같다고 보면 되는 거죠. 얘하고 내가 이거 임포트를 안 했었구나. 초심을 잃었네 완전. 하여튼 이거를 임포트 하면은 저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갑자기 하려니까 너무 귀찮아가지고 요거하고 똑같아요. 이 이제 지원하는 플랫이 어떤 거는 지원하고 이제 어떤 거는 되게 막 복잡한 형식으로 뭐가 있는 거는 지원을 안 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체크하는 방법은 DF하고 플랫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 안에 점을 찍고 쭉 찾아보면은 이러한 것들이 있어요. 이러한 것들을 보고 아 얘네도 뭐 스캐터도 지원하고 뭐 그렇구나 박스 플롯도 지원하고 바 플롯도 지원하고 이런 것들이 있구나 하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일단 이게 왜 강력한지 좀 간단한 예제를 통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요거는 제가 강의 노트를 위해 가지고 있는 것이고 요거는 설치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요 부분에 주석을 풀고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이 패키지의 역할은 인터넷 상에 존재하는 이제 주가 정보를 크롤링해서 데이터로 저장하는 함수예요. 그래서 첫 번째 데이터 이제 우리가 이제 갖고 있는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뭐 어디에서 불러와도 되는데 주가 데이터를 그냥 크롤링해서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구글에 들어가서 야후 파이낸스라고 치게 되면은 어떠한 이제 사이트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메인에 뭐 예를 들어 갖고 이런 식으로 치면은 아마존에 이제 해당되는 이제 주가가 검색이 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여기에 있는 어브리비에이션인데 이 약어를 복사를 해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붙여 넣어요. 그리고 요거는 아마 애플일 겁니다. 이런 식으로 또 어브리비에이션이 있죠. 얘를 다시 복사해서 어디에다 붙여 넣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약어를 갖고 와서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주가들이 이제 관심 있는 데가 제가 아마존, 그 다음에 애플, 구글, 이거는 마이크로소프트, 넷플릭스, 엔비디아, 테슬라 그냥 대충 이 정도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요거를 만들어서 심볼이라고 저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심볼은 내가 여기 있는 약어들의 집합이죠. 그 다음에 스타트하고 엔드라는 이제 변수에다가 스트링을 넣었는데 스타트는 2020에 이제 1월 1일부터 그다음 10월 30일까지 최근 이제 주가까지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변수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요 패키지를 제가 판다스 데이터 리더라는 거를 들고 와서 제가 이 PDR이라는 거로 결국에는 받았는데 이 모듈 안에 데이터를 이렇게 받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 get data from yahoo라는 이제 함수를 쓰게 되면은 여기에 원하는 회사 이름들과 그다음 시작 날짜, 끝나는 날짜 이렇게 이제 전달을 해주기만 하면은 이 시간이 조금 걸려요. 한 30초?
아니네. 되게 빨리 되네. 여기 언더바 df라는 게 이제 생기게 되고, 언더바 df는 이제 뭐 요거 딱 보니까 위에 컬럼들의 인덱스가 멀티 인덱스로 되어 있죠. 그래서 요런 걸 이제 쭉 살펴봤는데, 일단은 그 이러한 멀티 인덱스를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안 만나는 게 좋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만났다면은 요거를 이제 접근하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컬럼이라고 하면은 뭐 요렇게 하면 이제 컬럼들이 이제 쭉 나오게 되고, 아니면은 뭐 요렇게 해도 이제 컬럼들의 이름이 쭉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 인덱스가 지금 첫 번째 인덱스가 이렇게 튜플로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튜플을 그냥 그대로 접근을 하면은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은 여기 언더바 df에 있는 그 얘의 여기 있는 그 시리즈들이 바로 접근이 됩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지금 쭉 살펴보면은 여기 두 번째는 회사 이름들이 쭉 있죠. 아마존, 애플, 그다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넷플릭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회사 이름들이 쭉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는 뭐 ADJ 클로즈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일단 클로즈가 뭐냐면은 주식이 끝났을 때 그 종가를 의미해요. 끝나고 나고 그 직후에 이제 주식 값을 의미하고, 하이는 이제 뭐 그 하루 중에서 가장 높았던가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데, 요거는 제가 이거 사실 정확하진 않은데 주식을 저도 이제 옛날에 잠깐 해봐서 좀 정확하진 않은데, 주식이 끝나고 장이 마감된 다음에 사람들이 거래가 좀 이루어지면서 그 종가가 약간 수정되면서 좀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최종적인 종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갖고 우리는 이 여러 개의 값들 중에서 이 최종적인 종가에 해당되는 값들만 받아가지고 오고 싶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최종적인 그 수정된 종가에 해당되는 아마존이나 이제 애플이나 이제 이러한 회사들의 정보들이 2019년부터 그쵸? 그다음에 쭉 남아 있게 되죠. 그래서 자, 요거를 하게 되면 여기까지 하면은 뭔가 이제 클로즈도 있고 어드저스티드 클로즈도 있고 뭐 하이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멀티 인덱스를 갖고 있는 어떤 데이터 프레임이 나오게 되는데, 그 데이터 프레임에 있는 컬럼들 중에서 내가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컬럼들만 뽑고 싶다라고 이제 선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수정된 종가를 그냥 우리가 주가라고 이제 해석을 하겠다는 거죠. 네, 그거를 받아서 DF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DF가 이러한 형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겠죠. 여기에서 내가 아마존에 해당되는 주가를 그리고 싶어요. 일단은 이렇게 막 뭔가 인덱스가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이런 게 이제 너무 좀 그 보기가 싫으니까 얘를 리셋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죠. 이렇게 되니까 좀 한결 편하죠. 우리가 이제 좋아하는 타이디 형태의 이제 데이터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려면 여기에다가 이렇게까지 하면은 타이디 데이터가 되겠죠. 이렇게 하면 이제 이게 타이디 데이터인데, 뭐 그래도 우리가 좀 보기 편한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내가 그 하나의 Y만 그리고 싶다고 하면은 이 데이터 프레임에서 그냥 X는 시간, 여기 있는 이제 시간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Y는 여기
아마존 컬럼을 넣어주는 거예요. 얘를 넣어주고 이렇게 그려주면은 우리가 이 데이터 프레임에서 바로 히스토그램을 그린 것처럼 데이터 프레임을 그냥 변형하다가 여기서 이거 한번 플롯해보자 하고 이제 바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조금 제가 이거를 좀 많이 썼던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운 패키지가 매프란 라이브러리, 그다음 시본, 지지플라, 플란리는 아직 뭐 정확하게 배우진 않았지만 플란리도 이제 잠깐 했었죠. 요 이제 세 개를 주로 많이 했었는데 매프란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는 데이터 프레임을 가지고 뭔가 그리기에 적합하진 않았죠. 그러니까 뭐 x하고 y가 그냥 벡터 형태로 이렇게 쭉쭉 들어와서 그려지는 형태였는데 또 그러한 그림이 유용할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R로 치면은 그냥 기본적인 플러스로 그리는 게 어떨 땐 편할 때도 있고 지지 플러스를 이용해서 이제 그리려면 데이터 프레임 같은 거를 좀 정리를 한 다음에 그리는 게 편할 때도 있는데 어쩔 때는 되게 이렇게 간단한 라인 플롯 같은 걸 그리기 위해서 데이터 프레임을 굳이 막 타이디한 형태로 이렇게 바꾸는 게 조금 불필요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하는 게 좀 불필요하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어갖고 제가 좀 맨날 이제 주마다 끌려 나와서 쇼를 하다 보니까 롱폼이랑 와이드폼이 있는데 와이드폼으로 이제 잘 정리가 되어 있으면은 그 상태로 그냥 적당하게 플롯을 해도 되게 유용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와이드폼을 플롯하기 좋은 형태가 이 데이터 프레임에서 매프란 라이브러리를 이용한 플롯이 있고 그다음에 시본도 좀 그런 게 있었죠. 와이드폼을 좀 처리하기 괜찮았었죠. 근데 이게 더 편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많이 그렸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Y를 그리는 방법이고, 그러니까 내가 이게 만약에 이제 두 개의 Y를 그리고 싶은데 겹쳐 그리고 싶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 갖고 지금 아마존도 있고 애플도 있잖아요. 아마존이랑 애플을 이제 겹쳐 그리고 싶다라고 이제 한다면은 여기에 Y를 리스트 형태로 그냥 전달을 해주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은 아마존과 애플이 이제 겹쳐서 그려지게 되죠. 그리고 모든 Y를 겹쳐서 그릴 수도 있어요. 요거를 이제 다 쓸 수도 있는데 다 쓸 바에는 그냥 이렇게 지워도 됩니다. 그러면 모든 Y를 이렇게 겹쳐서 그릴 수도 있습니다. 알아서 색깔도 다 이제 구분이 되어 있고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게 컬러는 이제 C0에 해당되는 거죠. 아마존이 이제 파란색, 그 다음에 애플이 주황색, 그다음 구글이 이제 초록색,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주가가 되고 이게 되게 눈에 보이네. 넷플릭스네요, 이거 보라색이니까. 넷플릭스는 이제 주식이 이제 쭉 오르다가 올해부터 갔구나. 올해 1월부터 주가가 이제 갔네요, 좀. 이게 작년에 그릴 때랑 많이 느낌이 다르네. 작년에 그릴 때는 넷플릭스가 완전히 좀 괜찮았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리고 보니까 그림이 좀 작은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림의 크기를 좀 조정을 해보고 싶었는데 크기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그냥 뒤에 이제 옵션을 주면 돼요. 제가 이제 옵션을 이렇게 뭐 주면은 이게 좀 크게 그려지기도 하고 88로 할까? 너무 큰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크기가 좀 조정이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제가 그리는 거는 그림을 되게 빨리 그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러한 그림을 그리려고 할 때 지금 이 데이터 프레임을 받아서 요 그림을 그린다고 할 때 이 방법보다 아마 빠르게 그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거예요. 지지 플러스로 하려고 해도 뭔가 이제 타이디한 데이터 형태로 만들고 지지 플러스는 거의 비슷할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을 변형하면서 하는 건 이게 얘가 제일 빠릅니다. 이 순수 매프란 라이브러리로 그리려고 해도 이거 그냥 다 이제 벡터와이즈하게 쪼개가지고 처음에 아마존에 해당되는 거로 그리고 그 다음에 뭐 PLT 플러스로 위에 겹쳐 그리고 이런 식으로 그려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느리겠죠. 그래서 여기는 뭔가 이제 코드를 이해하면서 뜯어보기보다 그냥 여러분들이 빨리 그리기 위해서 이러한 옵션들이 몇 개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그림 사이즈를 조정하는 옵션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몇 개 있는데
제가 그냥 빈번하게 쓰이는 거 위주로 좀 정리한 것만 잘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전에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뭐 시험 볼 때도 이 정도만 잘 기억을 하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사실 이게 그 하나의 Y를 그리는 방법이 있죠. 요게 이렇게도 그릴 수가 있는데 이거를 여기에다가 요 옵션을 그냥 굳이 줘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줘도 똑같이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에 위에 있는 코드는 이 밑에 있는 코드에서 얘가 그냥 생략이 되어 있는 버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근데 요 코드는 이제 이거하고 똑같은 코드거든요. 요거는 여기 있는 카인드 요거를 지우는 대신에 여기에 플랫점 라인이라고 붙이면은 똑같은 코드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도 됩니다. 앞으로는 아마 그 라인 플랫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릴 텐데 여기 밑에 있는 이러한 방식으로 많이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좀 제가 생각할 때는 외우기가 편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프레임을 좀 만들고 데이터 프레임은 항상 이제 점을 찍고 P를 해서 탭을 누르면은 플랫이라는 게 있거든요. 플랫까지 누르고 점을 찍으면은 우리가 이제 그릴 수 있는 어떠한 선택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지에서 이제 골라서 그림을 그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서브플랫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브플랫도 이게 막상 그리려고 하면 또 귀찮거든요, 되게. F 이렇게 하고 그렇죠? 이 상태에서 이제 바로 그릴 수가 있죠. 라인 이렇게 해서 X는 이렇게 전달하면 이제 여러 개의 그림들이 한 번에 확 그려진다고 했는데 여기에도 그 옵션이 있어요. 옵션 중에 서브플랫을 트루로 이렇게 바꿔주게 되면은 얘들이 여기에 이제 겹쳐서 그려지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서 그 지금 몇 개지? 6개 서브플랫이 그려졌죠. 요거는 이제 좀 보기가 싫으니까 그림의 크기를 좀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할 수 있죠. 그러면 그 맨 위에부터 아마존에 대한 주가, 그 다음에 이제 애플에 대한 주가, 구글에 대한 주가, 그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넷플릭스에 대한 주가가 서브플랫으로 좀 나타나지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도 그 빨리빨리 이제 뭐를 좀 그려봐라라고 할 때 데이터를 갖고 와서 그러니까 뭐 예쁘게 그릴 필요도 없고 진짜 데이터가 어떻게 있는지 보고 싶을 때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서브플랫을 그리는 것이 빠르고 유용할 때가 많이 있죠. 요렇게 하니까 이제 이게 너무 좀 지금은 서브플랫이 7 곱하기 1로 그러니까 7 곱하기 매트릭스인 것처럼 이렇게 일렬로 이렇게 길게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데 요거를 내가 뭐 좀 레이아웃을 약간 바꾸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투 컬럼으로 만들어서 그림을 그리고 싶을 때도 있죠. 그렇게 할 때는 레이아웃을 조정을 하면 돼요.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 4개, 3개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그냥 4 곱하기 2 매트릭스인 것처럼 만들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러면은 레이아웃을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하게 되면은 레이아웃이 이제 조정된 상태에서 이러한 그 회사들의 주식 정보가 나타나질 수 있죠. 크게. 그다음에 이렇게 그리고 보니까 여기 있는 그 그림에 비해 가지고
이러한 숫자들이 좀 너무 작은 것 같아서 잘 안 보일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폰트를 좀 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리고 보니까 글씨가 좀 작은 것 같아갖고 폰트를 조정하고 싶다라고 이제 할 때는 한 12 정도로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이제 크게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더 15로 하면 더 커지게 되고, 만약에 뭐 내가 이렇게 하면은 이게 좀 많이 커지게 되는데 이게 그렇게 보기 좋아 보이진 않으니까 15 정도로 이렇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전드 삭제. 그치. 요것도 제가 많이 썼었는데 이 레전드가 있어가지고 좀 이제 편할 때도 있는데 이게 막 어쩔 때는 이렇게 좀 작은 그림 같은 경우는 아까 작은 그림 없어졌구나. 뭐 이렇게 좀 작은 그림에 이렇게 서브플랫이 막 많이 있을 때는 레전드가 있는 게 오히려 약간 불편하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 이런 케이스에는 레전드를 오히려 삭제하는 게 좀 보기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이렇게 레전드 옵션을 false로 주게 되면은 여기 안에 있던 그 정보들이 좀 삭제가 돼서 보기 편합니다. 네. 이게 제가 와이드 폼의 데이터를 다룰 때 데이터 프레임이랑 그거랑 이제 섞어가지고 연계하기 좋은 이제 매프란 라이브러리를 연계해서 썼던 방법이고요. 와이드 폼, 그러니까 와이드 폼으로 되어 있을 때 내가 그러니까 롱폼으로 굳이 이제 바꿔가지고 뭐 지지 플랫이나 이런 거를 거는 것보다 이렇게 뭐 간단하게 뭐 한두 개의 회사를 뭐 라인 플러스나 이제 바 플러스로 비교할 때는 이런 식으로 그냥 와이드 폼 그대로 이용해서 쓰는 게 편리한데 보통은 이제 또 롱폼으로 이용하는 게 편리할 때가 우리가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롱폼으로 만들게 되면은 매프란 라이브러리는 그 롱폼 데이터 프레임에 대해 가지고 그렇게 친화적이지 않거든요. 우리가 매프란 라이브러리를 쓸 때 그렇게 쓴 적이 없었잖아요. 그래갖고 이 판다스를 이용한 백엔드 플랫이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요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알려진 방법은 아닌데 제가 엄청 많이 쓰고 있어요. 제가 이제 주력으로 쓰고 있는 방법인데 백엔드를 매프란 라이브러리를 쓰는 게 아니고 플라니로 바꿀 수가 있어요. 플라니로 바꾸게 되면은 롱폼 데이터 프레임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이 이렇게 생겼죠. 이거를 일단 롱폼으로 바꿔줘요. 이렇게 하면 우선 이렇게 되고 여기에서 뭐 이제 여러 개의 방법이 있겠죠. 이렇게 한 다음에 그렇죠? 데이트를 잠깐 인덱스로 빼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스택을 해버리고 그다음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이거보다 그냥 이거는 딱 보니까 멜트를 쓰기 되게 좋게 생겼죠. 그래서 아까 이제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걸어주면은 바로 데이터 프레임이 타이디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정리가 되게 되죠. 이 상태에서 내가 바로 라인 플러스 그리고 싶은데 이렇게 하면 된다고 했죠. 뭐 요거는 이제 생략해도 되죠. 라인 플러스의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백엔드를 플란이라고 이제 바꿔주고 그 다음에 X는 이렇게 똑같이 그 다음에 Y는 요거를 Y로 그리면 되겠죠. 그 다음에 컬러는 심볼 이렇게 하면은 다음과 같은 플랫이 그려지게 되는데 이 플랫의 장점은 일단 인터랙티브 플랫이에요. 인터랙티브 플랫이라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를 할 수 있죠. 야, 규빈아 2021년에 6월에 이때쯤에 맨 위에 있는 거 넷플릭스 주가가 얼마냐? 그러니까 6월 8일에
지금 이제 보이시는 것처럼 7월이구나. 8일에 그 얼마야? 530점 이제 76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여기 있는 이제 주가를 여러분들이 살펴볼 수 있고, 또 이제 좋은 점은 그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애플이랑 구글만 따로 빼서 분류를 하고 싶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 이거를 커리를 거갖고 애플을 고르고 구글을 고르고 이렇게 한 다음에, 그러니까 지지 플러스로 그린다고 치면은 애플이랑 이제 구글만 딱 선택돼 고른 다음에 그거를 뭐 두 개를 이제 라인 플러스로 그리고 컬러로 이제 그 회사들을 이제 구분하는 옵션을 하면 되는데, 여기에서는 그냥 이거를 클릭을 하면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애플과 이제 구글을 제외한 애들 있죠. 이런 것들을 클릭을 하면은 다 사라지게 되고, 이런 식으로 애플과 구글만 남게 되어 갖고 여기까지는 뭐 구글이 이제 좀 더 이제 성장세가 더 있었는데, 그 다음에 뭐 이 시점부터는 구글은 오히려 좀 감소하고 애플은 그래도 약간 그 횡보를 하면서 유지를 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들을 그 쉽게 잘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가 어떻게 생겨 있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백엔드를 이용해서 데이터 프레임을 좀 바꿔주고 플러스를 한 다음에, 그러니까 EDA 차원에서 데이터를 이렇게 살펴볼 때 이게 이제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이거를 하면 되고, 물론 이제 그 여러분들이 어떠한 뭐 슬라이드 같은 거를 이제 그 제출을 한다든가 논문 같은 거를 이제 낼 때 두 개를 하려면은 이런 식으로 제가 막 범죄를 이렇게 그거 해놨는데 요거를 뭐 예를 들어서 캡처해서 뭐 논문에 낸다든가 슬라이드에 넣는다든가 이제 이렇게 하는 건 좀 부적절하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데이터 프레임을 따로 빼가지고 여기 있는 레전드도 깔끔하게 좀 다시 정리해서 이제 그림을 지지 플러스로 그리든지 그렇게 하는 게 이제 맞는데, 그냥 그 우리가 이제 그 데이터를 이해하고 빠르게 플랫하는 관점에서는 이 방법이 지금 제일 빠릅니다. 알파이썬 통틀어서 가장 빨라요, 이게. 그래서 우선 그 판다스 백엔드로 플러스 그리는 방법이 이제 두 개가 있는데, 맵프란 라이브러리를 백엔드로 이용해서 그릴 수도 있고 플란리를 백엔드로 생각해서 그릴 수도 있습니다. 플란리를 백엔드로 하기 위해서는 백엔드는 플란리라고 명시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명시 안 하면 그냥 맵프란 라이브러리를 백엔드로 해서 그린다는 의미가 됩니다. 만약에 이제 맵프란 라이브러리를 백엔드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게 된다면은 그 맵프란 라이브러리가 그릴 수 있는 데이터 프레임 형태 있죠. 그거는 타이디 데이터가 아니고 와이드 폼 데이터나 이제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야지 맵프란 라이브러리로 그리기가 편해요. 근데 만약에 이제 내가 타이디 데이터로 그 정리를 한 다음에 백엔드를 이용해서 플러스를 하고 싶다고 하면은 플란리를 백엔드로 이용을 하면 됩니다. 잠깐 쉬었다가 38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이 너무 많네.